자, 오늘 챕터 5가 우리 가정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법이 쌤이 조금 프린트를 손을 좀 댔어요. 교재의 내용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법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가정법 시작하기 전에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다 조금 써줄 테니까 같이 한번 좀 가볼게요.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포스트잇에 써도 되고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if라고 하는 아이들은 기본 품사는 접속사예요. 기본 품사는 접속사라서 얘네들은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문장이 나올 때 if라는 접속사는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구나 라고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접속사 if는 크게 두 가지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절의 if가 있고, 두 번째는 부사절, 이 두 가지의 기능으로 나눠져요. 접속사 if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명사절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배웠죠? 자, 기억해 보시면 동사나 혹은 그치 준동사의 무슨 역할만? 목적어, 그죠?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나 준동사 뒤에 오는 건 가능하다라고 배웠고, 여기서 쓰지 않은 게 뭐지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는 쓰지 않았죠. 다시 얘기하면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오거나 준동사 뒤에 나오는 if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번엔 부사절 가봅시다. 자, 부사절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사절은요, if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근데 요렇게 쭉 가다가 컴마가 찍히는 게 특징이에요. 컴마가 부사의 상징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사의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사절도 종류가 좀 나눠져요. 자, 첫 번째 또 그려보자. 이 부사절에서 또 종류가 있거든. 자, 첫 번째는 if, 주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현재 시제 동사를 쓰고 나서 이렇게 컴마가 찍히는 그림. 이때 우리는 if를 뭐라고 부르는 적이 있지? 이걸 시조부라고 불렀어요. 혹은 조건절이라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기억해 보시면 여기에 현재 동사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없다고 했죠? 미래 시제 동사가 올 수 없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죠? 이게 바로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절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혹은 조건절이라고 배웠던 게 바로 부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선생님 여기다 옆에다 이어서 쓸게요. 옆 밑에다가 쭉 이어서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if, 주어, 이번엔 여기다가 과거 시제 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 동사가 오게 되면 얘는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if로 시작을 했지만 뒤에 과거 동사가 왔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컴마가 있을 건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 거예요. 가정법 과거.
자, 그리고 세 번째 if 주어 had pp.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오게 되면 자, 요때 if는 뭐라고 할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if로 시작할 때, 문장이 맨 앞에 if로 시작할 때 뒤에 컴마가 온다는 게 일단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현재 동사를 썼냐, 과거 동사를 썼냐, had pp를 썼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자, 얘는 우리가 시조부 혹은 조건절이라고 배웠고, 얘네들은 가정법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애들은 이쪽이에요. 가정법.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얘란 말이지. 그러면 부사절들은, 자, 다시 봐봐. 우리가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했거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럼 명사절 말고 이제 부사절들은 전부 다 해서 어떻게 낼 거야? 여기는 if들은 전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만약 뭐뭐 한다면 있죠?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해요. 부사절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 똑같아요. 그럼 해석이 좀 다르죠? 명사절일 때와 부사절일 때 해석이 다르죠. 다시 정리해보면 if는 뒤에 무슨 문장 와? 일단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올 거야. 접속사라서 항상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만 해석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때가 있고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할 때가 있는데, 영어는 which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기억해보면 이 if라는 글자가 누구 뒤에 왔을 때, 동사 뒤에 와거나 준동사 뒤에 왔을 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뭐로도 바꿀 수 있다? 기억해 보시면 if는 whether라고 하는 단어하고 바꿔 쓸 수 있다라고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땐 바꿀 수 있죠. 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사절 if는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 조건절, 시조부라고 배웠던 조건절,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세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본 거예요. 이름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if라는 단어 뒤에 과거 동사가 왔다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고, if 뒤에 had pp, 이게 과거 완료죠. 그래서 had pp가 왔다라고 해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좀 해보자. 우리가 조건절을 쓸 경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자, 봐봐. 여기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쓴다라는 건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면 현재 동사를 쓴다라는 건 여기 미래 동사 안 된다고 얘기했고,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had pp처럼 가정법을 쓰는 거죠. 얘네들은 가정법을 쓴다라는 건요, 가능성이 낮거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럼 느낌이 좀 다르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자. 다 적었나요? 다 적었으면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적었죠, 이제? 자, 여러분 프리팁을 보시면 여기 가정법이라고 제목부터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가정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크게 두 가지 모양이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 있었으니까 if, 주어, 그 다음 여기 누굴 쓰는 거였다? 과거 시제 동사를 쓰는 거였다라고 아까 우리가 한번 써봤어요. 간단하게.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이었지? if, 주어, had, pp 쓰는 거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가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뭘 나타낼 때 쓴다?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다시 한번 가능성이 낮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는 뭐하다고 생각되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정리 한번 했으니까. 자, 밑에 형광펜으로 우리 표시를 할 건데 어디 색칠을 하시냐면 세 군데를 색칠할 거예요. if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군데를 색칠하시면 돼요. 자, 가정법은 짝개념이에요. 짝개념이라서 이렇게 모양만 맞춰주면 돼요. 다시 한번 if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형이 뭐뭐 있지? 세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would, could, might. 써보세요. would, could, might. would, could, might. 그럼 w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그림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거나 상상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재 사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반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밑에 써져 있는 예문을 좀 보세요. As his major is not economics, they won't hire him. 나왔죠? 이렇게 as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해요. 옆에다 여러분 써보세요. 직설법이라고. 직설법은 얘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이에요. 직설법은 뭐예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제를 봐봐. is not 나왔죠? 무슨 시제지 이게 지금?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나타냈다는 건 직설법의 내용이 뭐란 얘기야? 이게 현재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게 현재 사실이야. 근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반대를 한다고 했잖아. 그 반대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긍정 문장인 뭘로 바꿔요? 부정문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부정문이었던 것은 뭘로 바꾸란 얘기야? 긍정문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직설법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그러면 직설법의 내용은 지금 뭐예요? 현재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설법이 지금 현재 사실이에요. 그럼 직설법 아까 쓴 거 옆에다 현재 사실이라고 써보세요. 지금 주어진 문장은 현재 사실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거야. 그럼 쓰는 게 뭐다?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바꿨나 보세요. 과거 시제로 바꿨고 한 번 더. 부정문이었던 건 긍정으로 바꿨죠. 그래서 비동사를 지금 뭘로 바꿨냐면 were로 바꿨는데 또 한 번 색칠. 비동사인 경우 색칠. 비동사인 경우에는 누굴 쓴대요? were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는 was는 안 돼요. 비동사인 경우에는 were만 씁니다. 주어의 인칭이나 수어는 상관없이 were만 쓰고요. was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were로 바뀌어 있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if his major were 바뀌었죠. was가 아니고 그리고 부정문이었던 건 긍정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were economics. 만약 그의 전공이 뭐였다면? 경제학이었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사실에서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분 또 봐봐. They won't hire him. 지금 시제가 will not이었죠. will이었죠. 이 will의 과거형이 뭐지? would야.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바뀌어 있고 부정문은 무슨 문장으로 바꿔야 돼? 긍정문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would hire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다는 거. 이렇게 세 군데가 짝입니다. 가정법이 나올 때는 이렇게 세 군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가보자. 자, 직설법의 내용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직설법의 시제를 보세요. 이 부분.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야. 그럼 무슨 사실을?
현재 사실.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다시 한번. 직설법의 시제가 뭐로 돼 있죠? 현재로 돼 있죠.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거야.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공식을 떠올리는 거야.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그 모양에 맞춰서만 써주시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기억해봐야지.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썼다. 그죠? 그럼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거잖아요.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건 우리가 뭘 나타내서 쓰는 거라고 했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의 전공이 경제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혹은 불가능하거나.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밑에 또 볼까? If you came tomorrow 나왔어요. 지금 무슨 동사 썼죠? 과거 동사 썼죠? 짝 맞추라고 했잖아, 우리. If, 색칠, came, 색칠, would not worry, 색칠하시면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썼다는 건 가정법 과거란 얘기죠. 다시 얘기하지만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너가 내일 온다면이지. 만약 너가 내일 온다면이라는 문장을 썼는데 쌤 밑에다 문장 하나 써볼까요? 하나 더. 비슷한 문장이에요. If you come tomorrow. 쌤이 지금 이렇게 쓰면 해석은 똑같죠? 위에 있는 문장이랑. 해석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졌지? 여기에 지금 동사의 시제가 바뀌었죠. 무슨 시제 썼어요? 현재 썼잖아. 이렇게 쓰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너가 내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너가 내일 올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 혹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짝 잘 맞추면 된다. If you came tomorrow 다음에 would not worry about 했죠.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쓴 거 보이세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현재 동사를 쓴다는 건 조건절이라고 했지. 그죠? 그럼 얘를 이어서 가보면 어떻게 되겠니? 문장은? would가 아니라 이번에 will을 써야죠. I will not worry about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이번엔 will not worry about 해서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이 if는 조건절 if라고 하는 거죠. 시조부 if.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문장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지만 밑에 있는 문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석은 거의 동일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If you came tomorrow, 만약 너가 내일 온다면 나는 그 모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건데 이거죠. 않을 텐데. 됐나요? 자,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울게요 이제. 다음 문장 가보자. 자, 이번엔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인데 여기도 색칠해 봅시다. 자, if 그리고 had pp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렇게 세 군데 표시하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죠. 자, 얘는 뭐 할 때 쓴데? 과거 사실, 다시 한번. 과거 사실을 어떻게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밑에 as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제 보이시죠? as로 시작하는 문장. 무슨 법? 직설법. 그 다음 시제를 한번 보세요. 무슨 시제로 되어 있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건 뭐였죠? 가정법, 과거. 그 말을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아까는 무슨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건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공식 외우셔야 되고,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요. 약속이니까. 자, 요거 이해된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직설법의 문장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과거 사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무슨 문이야 지금? 부정문이야. 그러면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무슨 문으로 바꿔야 돼? 긍정문으로 바꿔야지. 다시 한번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아까 했던 거 기억하죠? 반대라는 말도 신경을 끝까지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는 건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래서 머릿속에 공식 떠올리면 되겠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한 번 더 얘기하면 긍정문이었던 건 뭘로 바꿀 거야? 부정문으로 바꿀 거고요. 부정문이었던 건 긍정문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끝까지 신경 써야겠지. 부정문이었기 때문에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지? had been으로 바뀌었죠. had pp 할 때 비동사의 pp형이 been인 건 알죠. 그래서 had bee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didn't hire. 이게 뭘로 바뀌었죠?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로 바뀌었죠. 그래서 would have hired. would have pp는 뭐뭐 할 텐데,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if his major had been marketing, 만약 그의 전공이 마케팅이었다면 그들은 그를 고용했을 텐데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전공이 마케팅이 아니었고, 그지? 마케팅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그를 고용하지 않았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자, 또 한번 연습해 봅시다. If you had not given me information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쫙 맞추면 되겠죠. 문장 구조 먼저 보세요. if 문장. 그 다음에 had not pp가 왔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주절의 모양도 어떻게 돼야 되죠?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모양 맞추면 된다니까. 색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 너가 나에게 그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리포트를 끝내지 못했을 거야. 이거죠. 끝내지 못했을 거야. 자, 우리가 이 공식을 다 봤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다시 한번 거꾸로 무슨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죠. 그럼 이번엔 거꾸로 가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쓰려고 할 때 이 동사 자리를 우리 모른다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과거 사실이 있으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 동사로 써야겠죠. 또 하나, 여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었죠. 부정이었으면 여긴 반대로 뭘로 해야겠어? 긍정으로 썼어야겠죠. 그래서 gave로 돼 있는 거 확인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시제는 뭘로 해야겠어? 시제는 과거 시제 동사로 써야 되겠고, 얘는 부정문이었으니까 여기도 긍정문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could finish로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as라는 접속사는 보여줘요. 문제에서. 얘는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 이하를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다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시제부터 과거 동사 쓰면 되고,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거, 부정문이었던 건 긍정으로 바꾼다. 이해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도 한번 더 해봅시다. 반대로.
직설법 문장을 보니까 무슨 시제가 왔어? 과거 시제 동사가 왔어. 그럼 무슨 사실이야 이제? 과거 사실이라고 써볼 수 있겠죠. 이번에 과거 동사가 왔다라는 건 얘가 과거 사실이란 얘기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써보세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뭐더라? 가정법 과거 완료더라. 됐나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썼으면 머릿속에서 공식을 떠올리고 if 주어 had pp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 쓴다는 거. 됐죠? 이건 짝이고 약속이에요. 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렇게 완성이 됐을 거야. 다 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이걸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는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워보세요. if 주어 과거형 동사. 만약 그 자리에 비동사가 오게 되면 뭘 쓴다? were. 뭐밖에 안 된다. 그 다음 컴마 찍고 나서 주절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했죠? 그게 가정법 과거. 기억나지? 자, 한 번 더. 가정법 과거는 뭐 할 때 쓴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쓴다. 그리고 가능성이 낮거나 희박할 때 쓴다. 불가능이거나. 이해됐죠? 자, 이번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기억해 보시면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외웠나요? 이건 뭐 할 때 쓴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 기억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I wish as if는 좀 이따 할게요. 우리가 어디 볼 거냐면 쭉 내려가 보세요. 이 페이지.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I wish라고 as if는 나중에 할게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자, 문맥상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이면 뭘 쓸까요? 가정법? 뭘 쓰겠어요? 뭐 쓰겠니? 가정법? 과거를 쓰겠죠. 다시 한번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이나 미래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거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대로 if 왔죠? 동사의 과거형 왔죠? 우리 아까 배웠지만 비동사가 오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were는 되지만 이 자리에 was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누굴 쓰나요?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짝이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세 군데 맞춰야 된다. 자, 이번에 문맥상 과거에 대한 가정이면 가정법 뭘 쓸까요? 이건 과거 완료를 쓰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을 좀 외워보자. if 주어 이번에 뭘 쓰지? had pp를 쓰겠죠.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얘는 have pp를 썼다는 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정리했죠. 자, 밑에 예문 살짝 볼게요. 위에 거부터 할까? 위에 거부터 할게요. 자, if he hadn't reacted so quickly, more people would have drowned. 나왔는데 힌트 보세요. 어디가 힌트죠?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가 왔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지?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쵸?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걸 이 부분을 보고 눈치를 챘다면 if 짝인 걸 찾아봐야지. if 왔죠? 주어다 뭘 써야 돼? had pp 모형을 써야 되니까 답은 얘가 답이겠죠. hadn't pp까지. 자, 만약 그가 뭐 하지 않았다면, 그가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drown은 익사하다예요. 물에 빠져 죽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 볼 때는 이 사람이 과거에 잽싸게 행동을 했고 반응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지 않은 거죠. 됐죠? 자, 여기도 if Jenny had invited me 나왔는데 마찬가지죠. if 왔고요. had pp가 왔어요. 그럼 여기만 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지?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 would have gone 보이죠? 만약 제니가 나를 초대했었다면 내가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갔었을 텐데 이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뭘로 바꾸는 걸 연습해 보냐면 as로 시작하는 거. 그건 무슨 법이에요? 직설법이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얘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기 때문에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써봤고요. 힌트를 잡아봅시다. 과거 사실 그리고 반대 두 가지 신경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설법으로 문장을 쓸 때도 저 두 가지를 맞춰서 쓰는 거예요. 과거 동사로 쓰고 반대로 해야겠죠. 써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설법으로. 자, 바꿔봤죠? 해봅시다. As Jenny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그치? 과거 시제를 일단 써야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를 가지고 바꾸는 거야. PP형. 그럼 해보세요. 어떻게 됐지? 그렇죠. Didn't invite me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맞았어요? 반응이 없어. 맞아 틀려. 맞죠? 자, 다시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바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무슨 동사 시제를 썼죠? 과거 시제 동사를 썼고요. 긍정문이었기 때문에 뭘로 써야겠 여긴? 부정문으로 썼죠. 근데 일반 동사에 부정 만들 때 didn't 동사원형 쓴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이 해볼까? 크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를 쓸 때 미리 연습해볼까? 아까처럼 얘도 과거 시제 동사를 써야겠고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써야 될 텐데 would have gone 중에 우리 건드려야 될 단어가 누구지? 하나, 둘, 세 개 중에 얘죠. 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PP형에 나왔던 자리. 다시 얘기하면 이 PP형에 나오는 자리에 나온 동사들이 진짜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요 단어들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 건드면 안 돼. 자, 그러면 go의 과거 시제는 뭐냐? went인데 부정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didn't go. 그죠? 그죠. 그래서 I didn't go.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To her birthday party 여러분 쓰시면 되겠고. 자, 이게 무슨 법? 직설법.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쓴 문장은 직설법 문장인데 시제가 지금 뭘로 되어 있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직설법의 내용이 지금 과거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직설법을 보여주고 나서 가정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반대로. 그럼 다시 연습해 볼까요? 직설법의 내용이 지금 보니까 시제가 뭘로 돼 있어? 과거 시제로 돼 있으니까 과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if는 보여줄 거란 말이야. 거꾸로 이렇게.
if Jenny까지 보여줄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라는 얘기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기억해 보시고 그 공식대로 써보면 끝나는 거죠. 단 주의사항 한 번 더 부정문은 뭘로 바꿨어야 돼? 긍정으로. 그렇죠? 다 부정문이었으니까 거꾸로 긍정문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would 대신에 여기에 could 쓰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would 대신에 could 써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됐죠? 그 조동사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would를 쓰던, could를 쓰던, 심지어는 might을 쓰던 뭐 내용은 다 괜찮을 수 있어요. 만약 제니가 나를 초대했었다면 I might have gone. 내가 갔었을지도 몰라. 내가 내용이 뉘앙스의 차이는 좀 있어요. would 대신에 만약에 might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극히 낮아져요. 뭐 내가 가졌을 수도 있어. 이런 의미로 좀 바뀌어요. 좀 거만해지죠.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번엔 뭘 볼 거냐? 밑에 있는 예문을 좀 먼저 볼까요? 색칠을 좀 해볼게요. if, 색칠. had, 색칠. 자, 이렇게 보면, 얘들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를 보면, 뭔 거 같죠? 가정법, 과거, 완료 같죠? 자, 밑에 한번 써볼게요, 쌤이. 얘만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공식을 외웠으니까 이제 if 주어 had pp가 왔어. 그럼 주절은 어떻게 생겨야 되니?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이제 뭐 나와야 돼? 원래는 그치? have pp가 나왔어야 정상이죠. 그럼 봅시다. 그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죠? 이상하지? 지금 이대로만 써버리면 얘는 가정법 과거처럼 생겨먹었죠. 이게 원래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 있죠.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요.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여기 색칠을 하니까 혼합가정법. 이게 혼합이야. 아니 섞여 있잖아 얘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혼돈이 생기죠. 섞이면 안 될 텐데 왜 섞이지? 지 맘대로? 지 맘대로가 아니에요. 잘 봐. 이 두 개가 섞여도 좋다라는 힌트가 있어요. 뒤에 어딨냐면 요 단어. now나 혹은요 today라는 단어가 뒤에 보이시면 얘는 섞여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보이면 섞여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뭐라고 나오냐? 주로 주절에는 보이죠? 색칠할까요? 주절에는 now와 같은 명백한 시간 표현이 나온다라고 돼 있죠. 이 단어 있다고잖아 지금. 보이지? 그래서 그럼 얘까지 짝인 거죠. 짝이 3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4개인 거죠. if, 그 다음에 had pp,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now나 혹은 today 이렇게까지. 이렇게 섞여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if를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had pp,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원형, 짝이긴 하나 끝나면 안 되죠. 여기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까지 붙을 거라고요? now나 또는 today라는 단어가 뒤에 있을 겁니다. 이 단어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어야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그럼 혼합가정법 뭐 할 때 쓰는지 봐야겠죠. 내용을 좀 먼저 볼까요? If we had had rice for lunch instead of noodles. 우리가 국수 대신에 밥을 먹었다면이죠. 우리가 국수 먹지 않고 밥 먹었다면 우리가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뭐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먹은 게 뭐야? 밥이야? 국이야? 국수야? 국수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거 아니야. 그치?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내가 과거에 국수 먹었다며.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배고프다며. 원래는.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혼합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봐봐. 이제 써있죠.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 이게 과거의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사건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내게 생겼어. 그런데 반대로 내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가 외롭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무슨 지금 외롭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뭐다? 혼합가정법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주의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보세요.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배웠죠? 가정법 과거 완료 배웠죠? 혼합가정법 배웠죠? 그죠? 자, 짝 개념 기억한다고 했죠? 우리가 짝을 맞춰줘야지 맞는 거거든? 근데 섞이는 애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는 습관을 들여야지. 맨 뒤에 주절에 문장 끝에,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now나 today라는 단어가 보여. 그러면 섞여도 되지. 이번엔 반대로 now나 today라는 단어가 안 보여. 없어. 없는데 섞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절의 맨 뒤에 now나 today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먼저 하고, 그럼 얘는 혼합이 아닌 거잖아? 없으면? 그럼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과거 공식이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이거 이해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장. 가정법과 직설법 얘기가 나오는데 정리가 좀 되어 있죠. 가정법은 색칠 정리할까요? 사실의 반대. 그리고 불가능하거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 다시 얘기하면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가능성이 희박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직설법이라고 한다는 건요. 사실을 얘기한다고 했죠, 쌤이 아까. 현재 사실, 과거 사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s로 시작하는 문장도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혹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현재 시제 동사를 쓰는 조건절. 기억하죠? 자, 예문 바로 볼까요? if 왔어요. 무슨 동사 썼니? 현재 시제 동사 썼죠. 이번에 여기 볼까? if 다음에 뭘 썼죠? 과거 시제 동사를 썼죠. 다른 거 알겠어요? 해석은 동일해요.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동일하지만 이렇게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건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한 일이야. 만약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 눈이 내리는 건 가능해? 불가능하죠. 불가능이잖아, 이거 완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이니까. 근데 이번엔 if it snows tonight, 오늘 밤, 지금 겨울이니까 우리 하필이면 오늘 밤 눈이 내릴 확률이 0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눈이 온다면 snows라는 현재 동사를 쓴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건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아니면 불가능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내가 여기다만 if it snowed tonight를 쓰면 돼. 만약에 여기다 snowed를 쓴다고 해봐. 안 써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여기다 이걸 쓰는 순간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오늘 밤에 눈이 내릴 일이 없는 거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면 오늘 밤 눈이 내릴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다르다. 그리고 뒤에 주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얘는 will go 보이죠? 얘는 어떻게 돼 있지? would be.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 직설법은 주절의 모양도 다르죠. 그지? 다시 보시면 가정법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지만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이 뭐뭐 있다고 했죠? 세 가지. would, could, might. 기억하죠? 여기는 would, could, might를 쓰지 않아요. 반대로 뭘 쓸까? will, can, ma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야, 너희가. will, can, may라고 따로 외웠었잖아. 선생님한테 조건절 배울 때. 기억하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살짝 합시다. 조건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한번 갑시다. if로 시작을 했죠. 조건절. 이건 지금 쓰는 건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시조부 if. 어떻게 생겼지? 주어 다음에 뭘 쓴다고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동사를 쓰더라.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컴마 찍을 거고, 주절은 모양이 두 가지였다는 거 기억하죠? 자, 주어다 우리 뭘 쓴다?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 쓰는 모양이 첫 번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 나오는 게 짝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please라는 말은 쓸 수도 있고 생략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뒤에다가 누굴 쓰면 되니? 동사 원형으로 쓰면 이걸 우리는 무슨 문이라고 하니? 명령문이라고 하죠. 명령문.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조건절 혹은 쌤은 여러분들한테 시조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미래 시제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기억하죠? 예외니까.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시조부 혹은 조건절이라고 배웠던 거고,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는 문장은 뭐다? 다시 한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주절에 뭐의 과거형이 보이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인다. 얘는 주절에 뭐가 보이지 않을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죠? 다 됐죠? 다 적었나요? 위에 거? 자, 이번엔 문장 우리 해석을 의존하지 말고 빨리 구조를 보세요. 주절을 보니까 can, die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if의 이름은 가정법이니 아니면 조건절이니? 조건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럼 답은 현재 시제 동사로 답하면 되는 거죠. get pp형, 그죠? get pp형으로 썼지만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짝이잖아요. 현재 시제 동사. 아까 우리가 배웠던, 외워볼까?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동사 원형 중에 하나가 나왔죠. 짝이니까, 그지? 그래서 금방 맞출 수 있겠지.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아유씨는 나중에 할 거고, 요거 if가 생략된 도치구문 다음 페이지. 우리가 도치구문을 하기 전에 이 should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should. 자, 지금 여기 있는 should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해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should가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잘 보세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공식을 써줄게요. 얘 지금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if, 주어, 그 다음에 should가 지금 그 주절에 등장하지 않고, 얘들아 주절에 등장하지 않고 이 부사절에 등장했어요.
지금 이렇게 왔다는 말이죠. 이렇게. should라는 단어가 지금 if절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자,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인데 얘는요. 가능성이 얘들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가능성 매우 희박.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기본 전제 까는 게 이거야.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해석은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썼죠. 전제로 더 깔면 그럴 리 없겠지만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너가 뭐뭐 한다면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If you should need further assistance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라고 했는데 느낌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럴 리 없겠지만요. 당신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ase feel free to 나죠. Feel free to는 자유롭게 뭐뭐 하세요. 언제든지 뭐뭐 하세요 이 뜻이거든. 그래서 feel free to call the number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자유롭게 주세요 이 뜻인 거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당신이 뭐하다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럴 리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란 뜻이에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으로 해석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if가 생략된 도치 구문이라는 게 이제 배울 거예요. 요거 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거 다 적었죠? 요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들 써보세요. 가정법 문장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 가정법 문장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접속사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배웠던 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위에 거 하기 전에 쌤이 좀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얘들아 하나하나 다 써볼까요? if, 주어, 그 다음 여기에 과거 시제 동사 혹은 were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었어요? 이거 온 거 가정법 과거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 다음에 좀 멀쩡하게 떨어뜨렸어요. if, 주어, 이번엔 had, pp 이렇게 오면 우리는 뭐라고 했지? 가정법 과거 완료라 라고 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if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if를 생략해 보자는 거야. 얘를 이렇게 얘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 도치라는 게 뭐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얘랑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주어와 조동사인 had만 바뀝니다. 그죠? pp형은 건들지 않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물을 써보자. 얘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과거 동사 혹은 누가 먼저? were 먼저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죠? 됐죠? 그리고 나서 컴마 이해돼요? 주절은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얘도 바꾸면 어떻게 되지? had가 먼저 그 다음 주어 바뀌었죠? pp형은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컴마. 그러면 요렇게 바뀐 거 알겠어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 우린 뭐라고 한다? 도치. 이게 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알아보면 빠르냐면 봐봐. 비동사하고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다시 얘기하면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빠졌어. 원래 이렇게 시작하면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야 정상이야? 저 뒤에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야 정상이죠, 원래. 그렇지 않아? 봐봐. had, 주어, pp. 그럼 원래 뒤에 물음표로 이렇게 끝났어야 정상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지 않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문장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지? 주절 모양 우리 배웠으니까요. 얘도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마침표로 끝나버릴 거예요. 물음표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 핵심 포인트가 여기야. 만약 여기서 도치를 시키지 않고 얘를 그냥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버렸거나 혹은 were를 그대로 써버린다면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문장은 몇 개가 됐어? 2개가 되는데 뭐가 없니?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문장은 2개가 돼버렸는데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잖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럼 이번엔 거꾸로. 얘가 도치가 되어 있네? 문장 몇 개가 됐죠? 분명 2개죠. 여러분들 눈에 이게 지금 2개잖아요. 2개잖아. 그러면 빨리 뭔가 생각해야지. 원래 뭐가 필요했어?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생략됐죠.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걸 표시를 낸 거야, 이게. 도치를 왜 했냐면 나 생략돼 있다라는 걸 표시낸 거야. 다시 한번. 문장 분명 2개잖아요. 문장이 분명 2개인데 접속사가 생략돼 있지. 근데 그걸 뭔가를 바꿔서 t를 내야 되잖아. 왜냐면 그냥 주어랑 동사 순서로 평서문 순서로 써버리면 틀린다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도치시켜버린 거고. 이렇게 도치시켜버린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앞에서 뭐가 생각하면 돼? 이 앞에는 if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형태구나라고 눈치를 채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걸 if 도치라고 해요. 문법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had 주어로 시작했는데 물음표로 끝나지 않고 마침표로 끝났어. 여기도 마찬가지. 도치 안 시키면 틀리겠죠. 문장은 2개가 되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치를 시킴으로써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if가 생략돼 있다라는 것을 t를 내는 겁니다. 도치라는 건 t를 내는 거예요. if가 생략돼 있다라고 t 내는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또 봐봐. 이렇게 생긴 문장, 우리가 배웠던 원래 순서대로 쓰는 문장을 할 때와 이렇게 도치를 시켜버릴 때 모양 독특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바뀔 때는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볼까요? 예를 들면 If I were you.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있어? 너가 될 수 없지. 불가능이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쓴 거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if를 생략해버리고. 그지? 어떻게 쓸 수 있어? were I you. 이렇게. 바꾼 거 알겠죠? 이렇게 쓰면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전달이 돼요. 내가 너가 될 수 없는 건 맞지만 내가 만일 너라면 if I were you 해도 되지만 were I you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이 전달되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그거 할 거야? 그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나라면 그거 하겠어? 나라면 그거 안 하겠어?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밑에 있는 문장도 해볼게요. 얘도 예문을 보면 If I 뭐 할까? Had been in your shoe라고 써봤습니다. shoe가 뭐죠? 신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발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shoes죠. 발 2개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외발인 사람 없죠 지금? 이 shoe라는 단어는요. 신발 말고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장. 무슨 말이냐면 position하고 동의어예요. position. 그럼 만약 내가 if I had been in your shoe 하면 만약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had been을 썼죠.
내가 만약 너의 입장이었다면 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if를 뭐 할 수 있어?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도치 되겠죠. 그럼 해봅시다. had 하고 주어만 바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had I been ppm 바꿀 필요 없으니까. had I been in your shoe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거 알겠어요?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었다면으로 바뀐 거예요. 이럴 때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if가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도 if가 생략될 수 있고 접속사 if가 생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도치가 일어날 거예요. 요건 된 거예요 이제? 오케이. 이렇게 기억났죠? 자, 우리가 지금 본 거 과거 동사 말고 뭐를 가지고 연습해 봤거든? 만약에 과거 동사를 가지고 이게 일반 동사였다면 도치시킬 때 어떻게 할까?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지?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그거 써먹을 거야 나중에. 자, 도치는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오늘은 쌤이 이야기 편하게 비동사를 가지고 보여줬어요. 됐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어지는 게 바로 should입니다. 요건 다 적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should 나왔던 문장에서도 요 if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뭐랑 바뀌겠어? 주어와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인 should 얘는 동사 원형이죠? 이 상태에서 누구하고 누구만 바꿀 거야? 주어와 조동사만 바꿀 거라고. 나머지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럼 바꿔놓은 게 어떻게지? 요렇게 바뀌어 있죠. 보이세요? Should you need further assistance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한 거지. 됐나요? 이게 바로 뭐다? 접속사 if 도치예요. 이해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정리 한번 하시고요.